자, HLB 그룹주 좀 볼게요. HLB 그룹주를 보게 되면 똑같죠. 지금 제가 한 설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HLB 그룹주가 개인적으로는 잘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항상 좋다고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죠.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또 내가 멤버님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라고 그랬으니 난 창피해서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해야 돼. 내 계좌는 계속 박살이 나고 있는데 내 친구한테 A라는 종목을 좋게 얘기해서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좋다고 얘기해. 그런 거 있죠, 왜? 이걸 고집이라고 하죠. 주식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누군가가 이제 막 추천을 했어. 8만원에서. 막 추천을 했어. 자기 입으로. 그런데 7만원 되고 6만원 되고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데 본인이 8만원이 좋다고 얘기했으니 창피해가지고 도저히 손절하라는 얘기 못하겠고 계속 사라고 그래, 계속. 아니, 계속 사면 언젠간 또 올라가겠지. 뭔 얘기냐면 주식은 냉철하고 깨끗하게 판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연히 추세를 깨고 떨어지고 있고 계좌는 반에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창피해가지고 손절하는 얘기 못하고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다 보니까 계좌는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이 반에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말은 못하고 이런 건 주식이 아니죠. 주식에서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주식시장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내가 좋다고 그래 자리 깼어. 손절하면 그만인데 친구한테 좋다고 그랬으니 도저히 손절하라 말은 못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너 좋다며. 아,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주차가 깨졌다, 야. 일단 손절 쳤다 생각하자. 이게 맞는 거거든요. 손절 치자만 날라갔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맞춰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창피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아, 내가 이거를 잘못 판단했나 봐요. 이렇게 인정하면 그뿐인 건데 주위 사람들도 창피하고 나도 창피하고 월봉 최고점에 몰려가지고 막 오양하고 있는데 난 장기 투자하는 건데 이거? 내 말이 맞을 거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주식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계좌가 걸렸는데 지금 남한테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이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주식을 판단하고 분석할 때는 깨끗하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자리를 깨고 있느냐 안 깨고 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가 변함이 없다면 비중을 줄여놓고 한 번 밑에 다시 산다든가 그죠? 아니면 잘 모아간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계획을 잘 짜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자, HLB 공매도 좀 볼게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HLB. 원래 전 자료 정도로 보는데, 근간이 계속 두 자릿수라 심하죠? 25, 21, 23%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L생도 공매도가 많이 나와요. 16%, 23%.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나와도 자리만 지켜주면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리 자체를 다 깨고 있어요. HLB는 5개월선을 벌써 깼고 20개월선을 깨는 순간 추세가 하향이 확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망하라고 했죠. 리브세라닙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점이 오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리브세라닙의 행보가 변함이 있다거나 막 갑자기 안 좋게 되면 당연히 더 사면 안 되겠죠. 빨리 손절 친다든가 비중을 줄여 이래야 되는데 엄연히 리브세라닙 행보가 제가 아는 한, 물론 제가 모르는 다른 악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은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단지 수급적인 차원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쭉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 5개월선 변곡점인 3만원이나 3만 1,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어제 종가상 5주선을 못 돌려놓게 되면 완벽하게 추세가 하향이 확증이 돼버려요. 지금부터 똑같아요. 5주선까지는 또 살짝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살아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형태를 갖게 돼요. 5주선 맞고 떨어지고 5선 맞고 떨어지고 5선 맞고 떨어지고 결국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결국 오고자 하는 3만원대로 오게 되는 거죠. 이 친구의 유중 신주식 물량 가격이 3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니까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발 빠르신 분들은 20개선 깼을 때 아마 비중이라도 줄여놨을 테고 아마 많이 못 사신 분들은 한참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사면 되는 거고 무조건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비중 조절한다든가 손절한다든가 아니면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가 밑에서 다시 산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은 깨끗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8만원에 물렸어. 예를 들어서 물렸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물렸으면 여기서 추세가 하향일 땐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건들지 말고 있다가 이제 지금 또 사는 거죠. 사더라도. 이해하셨죠? 이렇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를 8만원에 좋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9만원에 좋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 좋다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떨어지니까 창피해서 손절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계속 사고 사라 그래가지고 5만원이었어. 여기서 사라는 얘기 누가 못해요. 이해하셨죠?
모든 주식과 자산은 추세 순응하는데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과 동물과 같기 때문에 어디를 뛸지를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안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 안 좋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저는 그건 상관없어요. 내 계좌를 먼저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욕 먹는 것쯤은 어때, 그죠? 주식을 누가 맞춘다고? 아무도 못 맞춰요. 우리 이제 저번 주 우리 같은 경우는 좋긴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은 자리를 깨게 되면 반드시 대응이라는 걸 해줘야 돼. 대신에 내가 이 친구를 계획을 짤 때 3년, 4년을 짰다. 그럼 상관없어요. 밑에서 사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계획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종목을 들어갔을 때 내가 야를 단기로 볼 건지 처음부터 계획이 단기였는지 중기였는지 스윙이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멤버님들한테는 계좌를 다 나눠놓으라고 그랬거든요. 무조건 나눠놔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이 얘기는 이제 이따 해드리고 엘생도 공매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번 달 종가상 20개선을 깼기 때문에 우하향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밀리냐. 자, 잘못하면 60개선인 1,500원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엘생이 잘못하면 1,500원까지 올 수 있겠구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섣불리 떨어질 때 함부로 사지 않게 돼요. 이쪽에 그거 병원에서 왜 좀 위험한데요.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 술을 덜 먹듯이 일단 엘생은 5주선도 또 깼어요. 저번 주에 못 지켜놨다는 얘기예요. 박스권에 있어요. 이 박스권 하단 가격이 11,300원이기 때문에 이걸 깨게 되면 뚝 떨어져요. 10,000원 초반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엘생이 잘못하면 10,000원까지 올 수 있겠구나. 그럼 그에 맞는 대응과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LG는 더 위험하다고 그랬죠, 제가. LG는 아예 5선 돌려놓은 적도 없고 5주선 못 돌려놓으면 쭉 타고 떨어져요. 월봉에서 위치가 아직도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우하향 중이라 무조건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고. HB 테라프티스가 제일 무난하긴 한데 일단 20개선 밀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단지 이 정도면 주식은 싸죠. LG는 여기쯤 있는 거고 HLB, HB 생명관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근데 LG는 너무 싼 거고 주봉에서 보면 이제 5선 깼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밀려요. 그러면 내가 사더라도 이 자리 11,000원대 이 근처에서 사기 시작해가지고 단기 하실 분들은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중장기 하실 분들은 그냥 바닥에 잘 모아나가시면 됩니다. 단 재무에 대한 위험성은 있으니까 그분은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HLB 글로벌도 5선 깼기 때문에 또 떨어질 거예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낮아요. 가격은 추세를 깼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잘 사모으시면 돼요. 자, 노터스는 여기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랬죠. 자, 엄연히 20은 지켜주고 있죠. 21선만 깨지 않으면 그 주식 용어로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이게 삼각수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삼각수렴 공부하지 말고 그냥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21선만 안 깨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신라젠을 사시려면 어제 사라고 그랬죠. 왜 어제 사야 되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봉에서라도 추세가 우하향일 때 사지 마요. 이게 지금 계속 꼬리다 떨어져 여기서 계속 물렸을 거 아니에요, 사시면. 근데 사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서 사는 거냐? 전전날 뛸 때도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날 몇 프로 갔냐면 순간 19% 갔거든요. 이런 거 내동매매 하지 마요. 그냥 기다렸다가 5일선 근처에 사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은 이런 게 있죠.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 나의 매수가가 손절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손절은 2% 내 끊어내고 수익은 커요. 그러면 신라젠은 지금 사야죠.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다시 신라젠은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이에요. 지금 모아가는 것도 불편하고 불안해요. 신라젠은 그러니까 중기적인 추세인 20주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20주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위로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20주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신라젠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왔죠, 여기. 이런 데서 내동매매하지 않거나 우하향할 때 건들지 않았다면 최소한 내가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내동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기준선을 갖고 여기서 사고 있죠.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막 뛸 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신라젠 샀어야 돼. 이날 막 그 20% 가니까 이거는 아니죠. 지금 사는 거죠. 지금 뛰든 안 뛰든 여기 쫓아가 사가지고 어디서 손절할 거야. 본인이 주식을 할 때는 익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욕심이 가 있죠. 막 난 어디서 사야지? 얼마 먹고 팔아야지. 난 사자마자 20% 먹고 팔 거야. 그게 아니고 처음에 주식을 진입할 때는 내가 얘를 사가지고 도대체 얼마 정도 손실 봐야지. 야, 여기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3% 까먹겠는데 이렇게 먼저 손절가를 생각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처음에 살 때 뛰는 걸 산다는 사람들은 내동매매 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수익만 먼저 보는 거예요. 야, 저거 잠깐 들어갔다 5% 먹고 나와야지. 야, 저거 잠깐 들어갔다 10% 먹고 나와야지. 그런데 하필 내가 산 자리가 오늘 꼬리 끝에네. 그럼 쭉 떨어지죠. 야, 하루 만에 10% 손해봤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할 때 내가 첫 번째 들어갈 자리는 내가 얘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그것도 안 되면 분할 매수 하시라는 얘기예요. 분할 매수. 이해하셨죠? 자, 박셀바이오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 5일선 깼죠? 월봉에서는 아직 바닥권이에요. 자, 주봉에서 5주선 가격이 정확히 37,400원이기 때문에 제품이 알려드렸죠. 5일선부터 20일선까지 분할 매수예요. 그래서 20선 깨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뛸 수 있어요. 잘하면. 자, 올리패스가 6%가 떨어졌습니다. 시장문에서 떨어졌는데 요렇게가 매물대죠. 이 자리 21선이면 다시 매수. 자,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보면 5주선을 지켜줬어요. 6% 떨어진 건 알려드렸죠. 이때부터 매수가 맞는데 이때 5일선 그쵸? 여기서 알려드렸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21선만 깨면 돼요. 여기가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 된다. 이렇게 보고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유틸렉스를 볼까요? 자, 유틸렉스는 제가 사라고 한 자리가 여기죠.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240은 원래 목표가예요. 목표가를 찍었으니까 떨어지지. 그런데 월봉에서 5개월선을 지켜주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본 5선 지켜냈죠. 뭔 얘기냐면 다음 주가 엄청 중요해요. 다음 주에 5선 지켜주면 다시 매수. 21선 찍고 나면 또 매수해요. 그러면 목표가 여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만 가냐?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거예요. 20개선이 목표가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손절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죠. 21선 깨면 그냥 손절이야. 일단 손절 해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도 증시가 밀리면 살짝 밀렸는데 결국은 21선 주봉에서 5주선을 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다. 5선 기준 대응하시면 돼요. NC트로는 또 떨어지긴 했는데 5선 지켜주고 있죠. 이 친구도.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 지켜줬습니다.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셔도 되고 이제 또 살만하죠. 여기부터는. 이날 한 15% 갔다 왔어요. 이 공간에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자, 소마젠을 봅니다. 240은 다시 왔죠. 자, 소마젠은 241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봉에서 5개월선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는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을 먼저 봐야 돼요. 5개월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고 아직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204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죠. 자, NK맥스는 잘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살자리가 높아져서 조금만 더 뛰면 제가 NK를 뺄 수 있어요, 이제. 자, 이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날도 거의 뭐 22%, 한 25% 이상 나왔어요, 수익이. 자, 그래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역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바디텍 매도도 꾸준히 봐야죠. 자, 화이트 매도를 보면 5개월선 근처에 있고 주식이 엄청 싸죠, 지금. 싸고 주봉에서 5선 지켜냈죠. 다음 주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무슨 얘기냐면 일봉에서 20선 깨지 않으면 매수야. 앞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메디포스도 꾸준히 봅니다. 20선 근처 매수예요. 자, 메디포스가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물론 바닥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판단할 때는 반드시 5주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옆에 날아간 것처럼.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메디포스가 5선 위에 있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량거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21선만 깨자면 빵 뛰든가 꾸준히 올라가든가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이렇게 비싸진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까지. 120선까지 즉 18,00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물대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 언제 알려드렸냐면 룽토코리아에서 알려드렸어요. 자, 룽토코리아의 매물대를 제가 쇼츠 영상에도 올려놨거든요. 제가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멤버한테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요 날이 정배열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렇게 됐대? 자, 우리가 이격의 밀집에 대한 제가 강의 한번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격의 밀집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요 공간에서 이격의 밀집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요 십자도지 여기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부터 정배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배열이 시작되자마자 날아갔는데 빵 때렸죠. 여기서. 자, 요날 음봉이 속임수 이날 몇 프로 갔냐면 16% 갔길래 내가 야, 이쪽 여기서 쫓아가 사면 힘드니까 음봉에 한번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에 상한가를 가버렸어. 원래 첫 번째 매수 타임 여기에요.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엄청 큰 거예요. 한 40% 먹었을 거야. 제가 이날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까먹지도 않는데 여기가 첫 번째 매물대예요. 여기가. 여기 보이시죠? 이날이 7월 6일인데 4,500원이에요. 4,500원이 매물대인데 왜 그러냐면 이 공간에 옆으로 간 공간이 없죠. 이렇게 옆으로 간 공간이 매물대겠죠. 누군가는
여기서 많이 사고 팔고 했을 테니까 당연히 이게 매물대인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쇼츠 영상에 올려놨는데 매물대가 텅텅 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매물대가 없어요. 세력들이 너무나 쉽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다 잡아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 가격대를 따졌더니 4,500원이야. 이 당시에 상한가가 4,200원인가 그래요. 4,500원. 여기가 4,550원이고 내가 생각하는 룽투코리아의 목표가는 당연히 상한가예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만약에 어제 상한가를 못 갔다면 내일 월요일날 간다든가 화요일날 언젠간 가요. 그래서 3,500원을 간다는 얘기인 건데 살짝 흔들어 놓고 한 방에 갔습니다. 목표가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부담이 되겠죠. 여기 매물대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뭔 얘기냐면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상한가를 갔으니까 빵 때릴 거야. 얼른 팔고 나와야죠. 매물대 소화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지금 방송 뭐 이렇게 뭐 어떤 전문가들 얘기나 보면 자꾸 전문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게임주가 위험하대. 자, FTX 발악제, 뭐 이메이드가 위험하고 뭐 성장주 대세론의 게임주가 좋긴 하지만 아직은 위험하고 저게 게임주가 위험할지 아니면 할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우리가 저 뉴스에 대해 자꾸 얘기 나오니까 걱정은 되는데 참고는 해야 되니까 절대 뉴스 공식 기사 찌라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메이드가 FTX 사태로 해서 나빠질지 좋아질지 몰라요. 일주일에 이번에. 그런데 그런 건 모르겠으니까 그냥 5주선만 깨지 마. 이러면 단 거예요. 메디포스트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21선,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날아가기 시작하면 금방 알려드린 룽투코리아의 자리 여기까지 매물대가 없어요. 만약에 날아가려면 한 방에 간다는 얘기가 저기를. 저희가 121선이 되고 18,5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수익률 계산할 땐 23% 계산하면 돼요. 아, 내가 메디포스트를 단기로 먹으려면 한 23% 먹을 수 있겠구나. 대신에 20선 깨면 손절해야지. 그러면 지금 이 선 근처에 있죠. 내가 손절했을 때 손익률은 한 마이너스 2%, 3% 되겠고 내가 기대 수익은 23%구나. 얘를 사야죠. 내가 기대 수익률은 단타해가지고 짧게 5%만 먹고 나와야지 들어갔다가 손실은 10%, 20%, 30% 나는데 손절을 못 치고 이렇게 손절은 2%밖에 안 되고 먹을 게 23%인데 얘는 안 사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주식은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심리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없을 때 숨어 들어갈지 않은 것. 룽투코리아가 지금 떴으니까 거래량이 터진 거지. 제가 알려드렸죠. 이때부터 거래량의 변화가 없었어요. 물론 지지부진하죠. 이거 버티기 힘들죠, 이거. 빨리 팔고 싶고 다른 사람은 한미글로벌 사가지고 막 날아가고 있는데 나는 룽투코리아 괜히 샀는가 봐요. 그런데 한미글로벌 떨어지자마자 그냥 날아갔죠. 그래서 빈산만 오자마자 그냥 테마주가 착 떨어지고 얘가 날아갔죠. 근데 또 이제 룽투코리아 샀더니 또 나중에 밑에 있는 거 얘가 또 날아가네. 계속 고점에 몰리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주식이 싸고 위치가 낮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들어가서. 자리 깨지 않는 한. 조금 안 올라간다고 막 이거 어떡하죠? 왜 안 올라가요? 내가 샀으면 오늘 상한가를 가야지 그래. 내가 대한민국 주식 1%인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샀으면 3일 안에 상한가를 가야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샀으면 최소한 일주일 한 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정단기로 지겨우면 팔고 다른 거 살 수는 있어요. 그때도 역시나 기다리는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종목 팔고서 또 높은 거 쫓아가 샀다가는 또 박살나요. 모든 건 세력들이 다 알고 있어 이런 거를. 어차피 여기서는 안 사겠지. 자기들이 매집하죠 지금. 개인들한테 언제 물량 넘기냐. 또 빵 때리면 여기서 넘길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이런 거에 당하지 말고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같이 매집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셀리버리를 자꾸 살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엄연히 월봉에선 바닥권에 있고 60주선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셀리버리가 일단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셀리버리는 뺄 거예요. 셀리버리 살 자리가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 여기서 11%, 15%, 여기서 14%, 20, 3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살 자리가 없어요. 조정을 심하게 주면 그때 볼게요. 자, 알리코 제약은 제가 볼만하다고 그랬죠. 아직도 괜찮아요. 로우선 깨고 있긴 한데 주봉하고 월봉이 중요해요. 월봉에서 5개월선 가격인 5,850원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20주선만 밀고 내려오자 하면 돼요. 대량 거래가 터졌죠. 만약에 심하게 빌리면 이렇게 240에서 오거든요. 21선. 여기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풀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지고 21선까지 모았다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올릭스를 볼게요. 올릭스는 대량 거래 터진 이력이 있는 데다가 월봉에서 굉장히 싸요. 5개월선을 돌려준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거거든요. 5개월선 가격이 정확히 23,300원이에요. 2만 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을 기가 막히게 지켜냈죠. 다음 주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즉 20일선만 깨지 않으면 또 뛸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20일까지 모아가시면 돼요. 당연히 깨면 손절이에요. 자, 앞터머 사이언스를 봅니다. 한번 대량 거래 터졌는데 월봉이 중요하겠죠. 아직은 하향 중이네, 얘기죠. 주봉 7,900원. 7,900만 안 깨면 돼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20선까지 모아가고 뛰면 바로 파시면 돼요. 여기까지 매물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전 고점까지는 갈 거니까 여기까지만 가도 상한가예요. 지금 뛰어서 이전 고점까지만 가도 상한가니까 내가 먹고자 하는 마진율이 상한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 얘기 좀 해볼까요? 그냥 지금 사서 나중에 내일 팔면 돼요. 아까 제가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누군가는 매집이 있을 테고, 그죠? 자, 다시. 누군가는 매집이 있을 테고, 누군가는 상승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겼을 테고, 다시 우하향시켜놓고 매집하고, 또 누군가는 여기서 좋은 뉴스 띄워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겼을 거고, 다시 떨어져 매집하고 있죠, 지금. 지금 사는 거죠,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사는 거예요. 물론 5개선 깼기 때문에 다시 밀릴 수는 있는데, 이 정도 공간에서 분할 매수 잘 해놓으시면 세력들이 다시 알아서 다시 매집해서 올려서 여기서 34만원, 40만원에 또 좋은 뉴스 내보낼 거예요. 니들 사, 니들. 야, 이거 엄청 좋다. 우리는 17만원에 매수했으니까 니들 사라고 하면서 파는, 여기서 같이 팔면 돼요. 또 여기서 엉뚱하게 물리면 안 돼요. 월봉초 고점 가 있는데 여기서 좋은 뉴스 난다고 셀트리온이 곧 전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될 것 같아. 여기 뉴스 나오는 건 막 30만원, 38만원만 가면 막 셀트리온에 대한 모든 좋은 뉴스가 다 나와.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하죠. 여기서 뭐 어디야? 뭐 50만원을 간대, 100만원을 간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뚝 떨어졌죠,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16만원, 17만원 사가지고 40만원 가면 좋다. 야, 셀트리온 100만원 간대. 니들 야.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 거예요. 모든 자산은 싸게 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내년, 내후년에 파시면 돼요. 여기서 그 어떤 뉴스가 나오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주식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 주식 분석을 해야 되는데 뉴스 분석을 해요, 뉴스. 뉴스를 갖다 넣어서 뉴스 분석을 한다니까요. 왜 하냐고, 뉴스 분석을. 주식 분석을 해야지. 뉴스 분석을 해요. 야, 빈살만이 뭐해서 뭐 이렇게 한대요. 막 이렇게. 그건 뉴스고, 우린 주식을 하잖아요,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치매 관련주를 봅니다. 조금 이제 그 로슈사에서 자꾸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불안하긴 한데, 알았어. 실패한 건 알았으니까 5주선만 깨지 마. 안 깨고 있죠, 지금. 잘 안 깨고 있고. 엔젠바이오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가장 완벽한 거는 사실 5주선 가격이 이 친구가 7,814원이거든요. 뚫어주긴 해서 5주선만 안 깨면 이 친구는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배열의 초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양복이라도 이쁘게 하나 뜨면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제2의 룽토코리아가 될 수 있어요. 현대약품 위치도 원체 낮아요. 낮고 삼진제약도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삼진제약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241선, 21선 근처가 매수하라고 그랬죠. 괜찮죠? 떨어져서 차라리 이런 데 보면 더 사면 돼요. 원체 근 10년 동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도 보기 힘들어요, 지금 실적으로. 우리나라 중에서 또 10년 동안 박스권에 있는 친구, 10년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한 2, 3년간 박스권에 있는 친구 또 오랜만에 보네. 뚫어주는 순간 그냥 날아가고 박스권 하단만 안 깨면 돼요. 국전약품이 샤페론 관련주죠, 이 친구. 애매해요, 좀. 네. 20에서만 안 깨면 뛸 것 같은데 아직은 20만 안 깨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달 말에 애플페이가 오죠. 자, 에이프로젠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에이프로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에이프로젠이 떼야 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성이 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몰라요. 알려드렸죠. 그 누구도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요. 주식을 바닥을 맞춘다고 자꾸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봤자 의미 없어요. 가만히 관망하고 있다가 최소한 5주선이라도 돌려놓고 안착할 때 보는 게 좋습니다. 애플페이가 오죠. 일단 체크카드는 되는 것 같아요. 교통카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삼성페이도 좀 이제 좀 약간 긴장하겠죠, 애플페이가 오면. 그런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플페이가 오든 삼성페이가 뭐 긴장을 하든 알았으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의 위치가 싸고 가격만 지켜주면 돼요. 즉 자리만 지켜주면 되는데, 왜냐하면 애플페이가 저렇게 들어오고 난리가 나면 당연히 삼성페이도 노력을 하겠죠. 애플페이 관련주 있고 삼성페이 관련주예요.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주죠.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는데 엄연히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못했다가는 엄청나게 폭락이 와요. 그런데 이로운 에이텍DN, 한국전자금융,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K지니시스, 네이지모빌리스, 나이스정보통신, NHN 한국사회비결제, 소니드, 코나이, 얘네들은 전부 다 월봉 예치가 낮아요.
낮은 데다가 특히 에이텍TN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 있죠. 그래서 얘네들 기준으로 볼 땐 지금부터 주봉만 보면 돼요. 이론을 봅니다. 주봉에서 5주선까지 밀릴 수 있겠죠.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에이텍TN도 우선 지켜냈죠. 다음 주에 5선을 지켜내면 애플페이 어쩌고저쩌고 뛰어요. 자리를 지켜준 거고 한국전자금융도 5선까지 밀렸는데 지켜주고 있죠. 한국전자인증도 지켜줬습니다. 추세가 안 깨진 거예요. 한국전복인증도 안 깼죠. 안 깨고 KGenesis도 안 깼어요. KG모빌리서도 안 깼죠. 뭔 얘기냐면 지금 대부분의 애플페이나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자리를 깬 게 하나도 없어요. 금요일날 살짝 밀리긴 했는데 아무도 추세를 안 깼어요. 뭔 얘기냐면 다음 주에 추세만 유지해 줄 수 있다면 말일날 애플페이가 오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뛸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판단이 틀려서 5주선 깨면 손절 치면 그만이에요. 전부 다 5주선 근처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의 손절 라인이 2%에서 3%가 안 돼요. 최소 5%가 안 돼. 손절은 5%, 2%가 안 되고 내가 먹고자 하는 수익은 15%에서 20%죠. 내가 손절 칠 금액보다 먹고자 하는 기대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애들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자 하는 건 단타로 3%, 5%고 내가 손실 볼 거는 10%, 20%고 거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애플페이, 삼성페이는 아직도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고 지스타가 열렸습니다. 자, 이럴 수는 있어요. 많으신 분들이 게임주는 지켜봐야 된다. 게임주는 위험하다. 아직도 우리 성장주는 위험하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자리만 지켜주면 되겠어. 위메이드 플레이를 봅니다. 위메이드 그룹주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위메이드 팬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플레이는 엄연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고점에서. 이런 데서. 어디 왔어요? 여기 와 있잖아. 위메이드 플레이는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험해서 다음 주에 떨어질 수는 있어도 5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돼요. 일봉에서 나는 어디 살 거냐는 거죠. 그냥 20선까지 밀리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투자율로 지정을 되든 FTX 사태가 나든 난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좋고 주봉에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뭔 얘기냐면 위메이드에 대한 그 어떤 얘기가 나와도 믿지 마요. FTX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것 때문에 뭐 가상화폐 시장이 안 좋아져서 뭐 그 코인을 발행한 위믹스가 안 좋아질 거라는 등 누가 알아 그거를. 위메이드에서 어떤 노력을 할 줄 알고.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모르겠으니까 그냥 5주선만 지켜내라. 나는 5선 근처에 사야지. 이게 다예요. 여기다 대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냥 21선하고 60선만 지켜놔. 그럼 난 여기서 사야지.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 그럴 거예요. 아니 FTX 사태가 일어났는데 위메이드가 왜 올라가지? 또 그 이유를 찾아요. 주식이 올라가고 뛸 때 이유를 찾지 마요. 떨어질 때도 이유를 찾지 말고 왜 떨어지냐면 수급이 안 좋아하니까 떨어지는 건데 수급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자리를 깼잖아. 이런 거 수급 아니에요. 투자자매 동향에서 이런 거 절대 수급 아니에요. 이거 외국인이 사고 팔고 어라? 15일날 14일날 외국인이 샀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팔았으니까 외국인들 손절 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수급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료에 자료, 하루에 자료니까 저런 걸 믿지 말고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만 본인이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게임주가 뭐가 나빠? 붕붕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액토즈, 스포트 상한가 갈 뻔하고 지금 뭐야 플레이도 날아갔다 오고 룽투코리아는 상한가를 가고 있고 조이시트 날아갔다 오고 게임주 지금 다 날아갔다 와요. 다 날아갔다 왔어요. 제가 처음에 게임주를 좋다고 한 자리 겨울이 오면 올수록 게임주가 좋다고 그랬죠. 뭐 성장주가 뭐가 안 좋아 그래 이렇게 잘 날아가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불편하죠. 지금은 이제 와서 룽투코리아 상한가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뭔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다시 얘네들이 눌림목을 주면 또 사면 돼요. 근데 그 자리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매물 특히 알려드릴 거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냐면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무조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에서 손실을 먼저 생각해요. 막 뛸 때 사지 말고. 절대 내동매매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에서는 내동매매 습관 하나만 고쳐도 사실은 큰 손실 안 봐요. 그러고 거기다가 내가 분할 매수까지 잘할 줄 안다. 이런 100점 만점이고 거기다가 내가 시황 정리하고 공부까지 한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철도주가 그냥 날아갔어요. 그죠? 철도주가. 철도주 예전부터 오래됐죠. 저번 주는 철도주의 날이었어요. 저번 주에 가장 핫한 거는 철도주하고 게임주예요. 물론 초반에 에이프로제이 속시기가 좀 그렇긴 했는데 철도주 게임주가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주 게임주로 수익을 많이 낸 거고 알루코를 봅니다. 자, 알루코는
이런 거죠. 제가 알루코 얘기한 자리가 여기죠. 그런데 이 친구의 이 대량 거래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지금?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죠. 이런 데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단지 이식겨선이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고 두 번째 목표가가 4,200원이 돼요. 4,200원이 두 번째 목표가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또 상한가가 목표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늦었죠. 우린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사러 알려드렸고, 만약에 비중을 드러냈거나 반 정도 매도하신 분들은 아직은 홀딩이에요. 여기가 매물대, 여기가 이렇게 여기만 깨지 않고 두 번째 땡땡이가 또 그려졌다, 또 날아가서 상한가로 또 한 번 갈 수 있어요. 상한가 목표가니까 그 전에 3,700원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수하기는 힘드니까 만약에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5일선이나 20일선까지 다시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 수급주선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이거 못 뚫어주면 다시 와요. 20주선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중기적으로 5주선이 20선 뚫어줄 때 한 주를 쉬어요. 요게 한 주 음봉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제 빵 때렸을 때 얘기예요. 빵 안 때려도 그렇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도 똑같이 지금 알루코가 똑같이 수급주선이 60선을 못 들어주게 되면 제가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일단 뛰게 되면 여기를 가요. 똑같아요. 그때 설명했을 때도 뛰었는데 만약에 60주선을 못 들어주게 되면 다시 5주선과 20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세요로 알려드렸을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죠. 정확하게 목표가를 딱 찍고 쭉 2주간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쭉 2주간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다시 왔죠. 밑에를 쫙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루코를 지금 대응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는 똑같아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20주선을 땅 차고 올라가면 어딜 가냐면 이렇게 매물대를 가요. 요 자리가 4,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목표가인데 여기를 못 갈 땐 3,700원 즉 20개선을 가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차익 실현이죠. 여기서 일단 상한가 근처에 차익 실현해요. 그러면 밑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제가 사라고 할 때 사신 분들은 수익률이 70%예요. 그죠? 여기서만 팔아도 상한가 30%가 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저 자리에서 팔았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한참 기다렸는데 다시 5주선이 온다거나 여기를 찍고 나갈 때 다시 매수가 또 날라가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내가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뭔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비중이 남아있다면 뛰면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냥 뛰는 대로 팔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자리 잘 잡고 분할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10번을 사는 게 제일 좋고 5번 사도 되고 본인이 그러한 계획을 짰고 지금부터 알루코를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 매수해 놓으신 분에 해당하신 거예요. 들어가신 분들은 어제 저점을 깨자마자 손절이고 무조건 땡땡이를 그려주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땡땡이 강의해드렸죠. 자, 대아티아이도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사긴 불편해요. 얘는 목표가 찍었죠. 자, 60주선이 강력한 저항선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끝났냐, 안 끝났어요. 5주선이 20선 뚫어주는 자리에서 똑같이 알루코처럼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음봉이 떨어지게 된다거나 만약에 다음 주에도 그냥 뛰게 되면 어디를 가냐? 대아티아도 역시나 20개선까지 갑니다. 20개선까지만 가도 일단은 21%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바닥에서 샀을 때 위력이 이 정도예요. 한 번 먹으면 20%, 30%, 50%, 60%, 6개월에서 1년 들고 있으면 여길 가요. 따따블이 가는 거예요. 이런데 고점에 사가지고 10%, 20%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데 낮은 데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를 먹거든요. 왜 가만히 못 있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여기서 사면 벌써 10월 30일이니까 10일 걸렸어요, 10일. 이 10일을 못 참는 거예요, 10거래일을 못 참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6개월, 1년을 참아. 그죠? 중장기 투자를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버텨야 되거든요. 셀트리온을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파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못 버티고 10일도 못 버티고 3일도 못 버티고 당장 내가 샀으니까 안 움직여서 팔았다. 내가 파는 순간 날아가요. 이해하셨죠? 내가 파는 주식이 날아가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을 대응할 때는 시간을 갖고 버틸 수 있는 것. 제가 저번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주식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투자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도 못 버티시는 분들이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6개월 1년 장기 투자하겠냐고. 좀만 뛰면 팔겠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심리를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간에 손절 라인을 깨지 않는 한 최소한 내가 버틸 수는 있어야 된다. 자리도 깨지 않는데 급하게 팔거나 이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신에 이것도 월봉에서 제가 얘기하는 주식이 한해서인 거예요. 바닥에 있을 때. 이런 데서는 언론을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수익 내기를 바라고요.
제가 내일은부터 못해가지고 땡겨서 한 거고, 멤버님들은 바로 지금 멤버방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멤버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윤민님 말씀처럼 바로 이렇게 순간이동 하시면 돼요. 자, 많이 고생하셨고, VIP 멤버분들 이상분들은 11시 15분에, 11시 15분이나 20분쯤에 할 거니까 대신에 방은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